네, 요즘 바람이 부는 날이면 네. 예쁘게 핀 꽃들이 다 떨어질까 봐 걱정이 되고요. 바람이 안 부는 날은 미세먼지 때문에 걱정인데요. 네, 자 이렇게 바람이 불어도 걱정, 불지 않아도 걱정, 바람 잘 날 없이 근심 걱정 많은 분들이 있죠. 그래서 드림캐쳐 걱정 인형 같은 상품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네, 오늘은 하나부터 10까지 걱정이 많은 현대인들의 심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세대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께서는 늘 미소를 이렇게 짓고 계셔서 그런지 별로 걱정이 없으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렇지 어떠신가요? 않죠. 예, 혹시 방송에서 얘기할 말이 생각나지 않으면 어떡할까? 또 중간에 기침이 나면 어떡하나? 잔 걱정 되게 많죠. 잔 걱정들이요. 예, 황보혜경 앵커도 걱정 많으시죠? 네, 저도 좀 많은 편이에요. 네, 그래서 준비를 철저히 하시고 방송에 임하시는 오, 거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주위에 보면 작은 일에도 크게 걱정을 하고 늘 네. 근심 걱정을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특히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면 걱정이 너무 심해서 이 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분들도 네. 있습니다. 이렇게 근심 걱정이 끊이지 않는 사람을 심리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나요? 일반적으로 사실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한 거를 걱정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경우를 저희가 이제 과잉 근심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게 정도가 심해지면 심리학적으로는 범불안 장애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 이게 범사에 모두 다 불안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 예, 실제 이렇게 되면은 매사에 어떤 거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잔 걱정들이 계속 많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걱정의 주제가 될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유전적인 요소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참사라든지 사건 사고를 경험하게 돼서 경험적으로 그 이후에 불안이 증폭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특히 이제 미래가 불투명하고 뭔가 현실이 더 나아질 것 같지 않고 이런 느낌을 하게 되면 이런 걱정이 더 증가되는 그런 모양을 보입니다. 네. 네. 그런데 꼭이 범불안 장애를 갖고 계신 분이 아니더라도 솔직히 요새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맞아요. 네. 네. 그런데 과거에 비해 현대인들의 근심 걱정이 더 늘어났다고 볼 수 있을까요? 실제로 절대적으로 이게 늘어났는지는 확실치는 않아요. 네. 하지만 현대가 훨씬 다원화되고 복잡해졌잖아요. 그러니까 걱정의 어떤 유형이라든지 양상 이런 것들은 훨씬 복잡하고 그 수도 아마도 좀 더 증가 추세에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지금 현재 우리 사회는 상당히 걱정이 아주 어릴 때부터 나이 들 때까지 계속 걱정인데 예를 들어서 네. 10대는 학업이 걱정이고 맞아요. 20대는 취업 걱정하고 아이고. 30대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네. 걱정을 하고요. 맞아요. 40대는 이 팍팍한 현실에서 또 어떻게 먹여 살리나 그 책임감 때문에 걱정하고 아이고야. 50대는 은퇴한 뒤를 걱정하고요. 예. 네. 60대는 노후 걱정을 하지요. 아우, 걱정 처음부터 끝까지 투성이네요. 걱정을 하게 됩니다. 네. 네. 예. 지금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개인적 성향도 있겠지만 네. 요즘 그 우리 사회 전반에 이 근심 걱정들이 참 많고 이 사회가 만들어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저희가 준비를 해봤거든요. 네. 화면을 통해 한번 알아볼까요? 네, 근심 걱정 많은 사회.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으니 불안해 라면서 지금 신문을 탁 펼쳐두고서 서울 5.0의 지진 발생. 저건 상상도 하기 싫은 그런 그러네요. 걱정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직접적인 재난 피해자가 아닌데도 우리가 지금 사회에서 일어나는 재난들을 간접 경험하면서도 걱정이 계속 생기잖아요. 그럼요. 이게 사실 지난해 강진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화재 사건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특히 이제 SNS나 실시간 뉴스 보도로 저희가 계속 보잖아요. 그러면 그 세부 사항에 많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걱정 자체가 증폭될 수가 있고 그에 따른 스트레스가 가중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참혹한 사건 사고를 경험하고 또 그럴 때 이제 그 가까이서 그걸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재난 요원들이나 네. 또는 뭐 경찰관, 뭐 간호사 이런 분들은 생각보다 실제 자신이 겪진 않지만 그걸 지켜보는 과정에서 예.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거를 대리외상이라고 하는데요. 대리외상. 그런 걸로 고통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왜 국가적인 재난이 닥쳤을 때 외식도 줄었다고 하잖아요. 네. 네, 그런 화재나 재난들 네, 첫 번째 과잉 근심의 원인 살펴봤고요. 예. 이어서 두 번째 사례 함께 보시죠. 당신은 이미 늦었습니다. 걱정을 부추기는 사회를 말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 사회가 점점 걱정을 부추기고 있나요? 실제로 정치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격변을 많이 겪었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사회적 불안 요소일 수가 있고요. 사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조그만 일에도 과민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이전보다 훨씬 핵가족화되고 고령화 사회가 되니까 뭐 독거노인이나 1인 가구도 많이 증가하잖아요. 네. 예. 그러면 이게 공동체적으로 가족이나 사회 안전망 같은 것들이 잘 발휘가 잘 안 되게 돼요. 그러면 그 걱정하고 공포스러운 그런 느낌 같은 거를 개인이 혼자 고스란히 다 이게 그 또 함께 받아들이게 되는군요.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저희가 이제 최근에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램프 증후군이 걸린다. 네. 오. 램프 증후군 뭐냐면 왜 저기 알라딘의 요술 램프 같은데 요정 지니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지니를 문지르면 사실은 선물이 나와야 되지만 네. 여기는 뭐냐면 하나하나 걱정하다가 마치 램프를 문지르면 걱정이 하나둘씩 계속 자꾸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런 걸 경험하게 되는데 네. 심지어 최근에는 램프 증후군을 이용한 마케팅, 공포 마케팅이라고 하는데요. 오. 그게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거를 공부를 하지 않으면 당신은 나중에 후회를 하게 된다라든지. 뒤처진다. 그렇죠. 이런 남보다 식으로요. 뒤처진다. 또는 뭐 노후에 당신이 이렇게 준비를 하지 않으면 되게 비참하게 산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금융 상품이나 또는 보험 상품 같은 거를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정말 예. 공포 마케팅이네요. 네네. 그러니까요. 지금 아까 그 사례에서도 이미 늦었습니다. 딱 얘기를 들으면 나 늦은 건가 이런 생각으로 걱정하게 되고. 네. 근데 우리 옛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늦었을 때가 빠른 거다. 맞아요. 그때 이제 시작하면 되는 건데 사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계속 이렇게 걱정을 반복하다 보면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후유증 같은 게 있을 것 같고요. 네. 어떤 게 있을까요? 걱정이 습관화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심해지면 범불안 장애 같은 경우로 갈 수가 있고요. 모든 분야에. 그렇죠. 네. 이게 뭐 특정한 대상이 아니라 생활 일 전반으로 일반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걱정을 하게 되면 초조해지고 이 초조한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반복하게 되면 되게 무기력해집니다. 네. 활력 자체가 확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상당히 가라앉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예. 심리학자 매슬로우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심리적 욕구가 대단히 중요한데 안전에 관한 욕구가 대단히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게 어떤 뭐 걱정을 많이 하게 되면 이 안전 자체가 위협받는 느낌들이 네. 계속되니까 그렇죠. 그게 되게 힘들고요. 예. 또 사회적으로도 걱정의 전염 효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걱정하고 저 사람이 걱정하고 뭐 모두가 걱정하고 SNS에서 걱정투성이면 어떻습니까? 이게 네. 확산될 수가 있고 때에 따라서는 사실이 아닌 정보 같은 것들도 오히려 또 뭐 음모론이라든지 이런 예, 것도 가짜 퍼질 수가 뉴스. 있죠. 예. 그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네. 특히 공동체의 어떤 연대 의식이 상당히 약화되는 상태에서 이런 걸 아까 고스란히 받게 되면 점점 믿고 의지할 데가 없다는 그런 생각 같은 것들이 생기니까 상당히 불안해질 수가 있겠죠. 네. 예. 이렇게 걱정할 것들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든 저마다 걱정이 덜어내려고 노력을 하기 마련인데 그래서 저도 이 드림캐쳐라는 걸 준비했습니다. 갖고 오셨네요. 네. 오. 네, 이게 뭐냐면요. 뭐예요? 이 잘 때 머리맡에 걸어두고 자면은 나쁜 꿈은 걸러주고 좋은 꿈만을 꾸게 도와주는 그런 이게 물건이에요. 거르는 거군요, 이거. 네. 걸음망이군요, 여기가. 네, 이게 바로 거미줄 같은 건데요. 네. 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내 걱정을 대신해주는 걱정 인형까지 네네. 있고요. 이런 상품들이 좀 걱정 근심을 덜어주는데 진짜 도움이 될까요? 실제로 그게 그런지 아닌지는 아직 확실치는 않거든요. 네. 그런데 아마도 그냥 제 생각에 일종의 플라시보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일종의 왜 그 가짜 약 효과 같은 게 있잖아요. 네. 실제로는 약의 효과가 없는데도 의사가 이거를 주면 환자가 긍정적으로 믿게 되면 실제로 병세가 호전되는 효과가 이제 플라시보 효과인데요. 네. 네. 사실 뭐 본인이 그렇게 믿고 뭔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의 그런 그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다만 지나치게 맹목해서 그 맹신하고 이런 거는 좀 안 하면 좋겠고요. 너무 네. 많이 걸어둬도 안 되겠어요. 효과가 네네. 있는지 제가 임상 시험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머리맡에 두고. 네네. 자,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 근본적으로 근심 걱정 줄이는 게 가장 좋잖아요. 마인드 컨트롤. 네.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사실 그게 의식적으로 걱정하지 말아야지 억제를 하면 할수록 걱정은 더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의식적으로 억제하지 않고 때로는 흘려보내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걱정 자체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들은 글로 적어보면 그 정도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걱정 일지를 써보시는 게 좋아요. 네. 실제 적어가면서 상당히 걱정이 좀 완화될 수가 있고요. 걱정일지요. 그다음 오늘 제가 이제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수요일의 상자라는 게 있어요. 네. 오늘도 사실 어떤 수요일의 상자가 뭐냐면 예. 걱정을 매 순간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은 그걸 적어요. 적은 다음에 마치 저금통처럼 생긴 그 상자에다가 일종의 자물쇠가 있는 상자에 넣습니다. 예. 그리고 일주일에 딱 정해진 시간, 예를 들어서 수요일 밤에 그걸 펼쳐보는 거예요. 어. 그러면 실제로 그동안에 이제 이미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걱정했지만 잘 해결된 것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종이는 빼고요. 그다음 아직 남아있는 건 그대로 두고 아. 이렇게 매 시간 걱정하는 대신에
적정하게 걱정할 시간을 아예 정하는 거죠. 일종의 마치 우리가 그 걱정을 컨테이너 박스에다 집어넣어서 이렇게 간직하는 것처럼 그래서 나머지 시간은 걱정하지 않고 살자 이러는 거죠. 좋은 거네요, 굉장히. 네, 그래서 한번 여러분도 그 수요일에 그 상자처럼 걱정할 거 적어서 집에서 이렇게 상자 속에 넣었다가 네. 특정한 시간에 열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노래도 있잖아요. 걱정 말아요 그대.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네. 의미가 있죠. 노래 잘하시는데요. 예. 네. 그러니까 오늘 이 생각연구소 시간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연세대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